안녕. 차에서 실용서 읽어주는 오빠야. 오늘은 또 마케팅 좀 관련해서 얘기 좀 더 해주려고. 일단은 우리 마케터들 말고 우리 사장님, 대표님들이 조금 고민해하는 많이들 고민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품을 브랜딩하는 데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은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브랜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기가 쉽지. 브랜딩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제품이나 상품의 핵심 가치라고 보면 돼. 이 제품, 서비스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곧 브랜드거든. 그렇게 봤을 때 브랜딩을 처음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브랜딩을 마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의 문제이지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물론 홍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그 브랜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일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획 단계에서 브랜딩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브랜딩을 잘하고 그 이후에 홍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거는, 요즘 마케터들이 뭐 용어가 많은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원래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좀 구분을 좀 해주려고. 그래서 콘텐츠 마케터라든가 퍼포먼스 마케터, 그로스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 뭐 이런 뭐 마케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그냥 만든 말들이거든. 사실은 뭐 다 보통 마케터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경우, 다 그냥 다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데 이제 조그만 Payment successful. Please log into your Amazon account in the companion app. 오케이. 중소 마케팅 업체에서 좀 있어 보이려고 이걸 나눠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한번 나눠보자면 일단 브랜드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브랜드의 어떤 신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TV 광고나 버스 광고, 유튜브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브랜드 마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콘텐츠 마케터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읽을 만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N 계정을 좀 많이 관리하는 거,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거기다 이쁜 이미지나 이쁜 영상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콘텐츠 마케터라고 하고,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잘 만들어진 광고 소재 같은 거를 그 효율이 찍히고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지표를 효율성 있게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해. 그로스 마케터도 뭐 퍼포먼스 마케터나 대동소이한데, 글쎄 뭐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 내 생각에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나 그로스 마케터 모두 다 이제 좀 광고의 효율을 지표를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소개시켜줄 브랜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울팟이라는 그 반려동물 용품 파는 데거든. 근데 이 하울팟에 대한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
이 브랜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애견에 대한 마음을 좀 잘 읽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회사가 광고 같은 거를 특별히 하지는 않거든. 그런데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데, 처음에 이 브랜드가 좀 뜨게 된 계기가 카페에 좀 그 비숑, 그 강아지 종류 중에서 비숑 카페가 있어. 거기에 좀 누가 이제 이 브랜드를 좀 되게 좋다고 이제 소문을 좀 낸 거야. 뭐 누가 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냈는데, 카페장이 그래서 이제 거기 하울팟에다가 좀 할인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숑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울팟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만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 많잖아. 우리 카페 침투 같은 거. 그래서 어떤 타겟층을 잡고 그 카페에서 좀 홍보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울팟 제품이 사실 뭐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 제품은 그렇게 좋은데, 우리는 어차피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그 타겟층이 있는 카페를 공략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모시러라는 어플이 있어. 이건 뭐 수행기사 어플인데, 우리가 대리기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이제 보통 대리는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운전해주는 그 정도인데, 술 마셨을 때, 요거는 이제 수행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애들을 학원에 데려다 준다든가 뭐 이런 거는 대리기사한테 맡기기가 어렵잖아. 이제 그럴 때 쓰는 어플이거든. 그래서 요런 어플도 참, 요즘에 어플 종류가 참 많지만 요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어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케팅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또 소개해 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우리가 소자본 창업 하잖아. 근데 사실 소자본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소자본 창업하면 우리가 상당히 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소자본이 1억이고 뭐 2억이고 3억이고 뭐 이래. 소자본 기준이 없거든. 하지만 이렇게 소자본이라고 말을 붙여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한 것은, 참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창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한 좋은 사례라고 나는 보여져서 오늘 또 하나 이거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케터들이 좀 보면은 좋은 어떤 것들 한번 소개해 줄게. 1414F라는 거가 있거든. 그거 유튜브에도 있어. 사회 이슈나 이제 브랜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14F는 한번 유튜브 구독 한번 해서 보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유명한 것도 있고 안 유명한 것도 있곤 하는데, 한번 얘기해주면 이제 포린이라든가 퍼블리, 그 다음 롱블랙, 그 다음 요즘 IT, 에그브레이크,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마지막 거는 블로거인데 생각노트라는 거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봤어.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얘기로 또 만나자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은 자, 지금 바로 right now